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근화입니다의 이근화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는 제가 2023년 11월 23일 날짜로 여기 이탈리아에 이제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햇수로 1년이 딱 지났고 오늘 날짜가 12월 4일. 네, 이렇게 해서 1년 하고 이제 한 2주 조금 지난 것 같은데 그냥 1년간 이렇게 외국 생활을 하면서 유학을 준비하면서 좀 느낀 점과 또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앞으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없이 카메라 앞에 혼자 떠들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어렵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유학을 준비할 때 처음에 어떤 것들이 궁금했었고, 또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를 궁금해할까.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좀 나눠봤고요. 일단 첫 번째, 이 유학의 형태라고 하죠. 유학의 형태. 일단 유학을 준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비자 문제입니다. 비자 문제. 물론 무비자, 그러니까 여행 비자로 90일 정도 나와서 시험만 보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개개인의 선택에 따른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자를 받아서 나왔어요. 학생 비자를 받아서 나왔는데, 현재 비자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카데미 비자라고 해서 뭐랄까, 그냥 사립 아카데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음악원인데, 그런 음악원에 등록을 해요. 돈을 주고. 그러면은 그 음악원에서 등록증을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이 등록증을 가지고 이제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발급받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어학원 비자가 있습니다. 어학원 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탈리아 현지에 있는 어학원을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그 등록증을 가지고 이렇게 비자를 받는 그런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무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일 정도 나와서 시험을 보고 그 이후에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게 비자의 종류가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비자를 구했어요. 비자를 구하고 비행기도 구했어. 그럼 이제 짐을 싸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왔어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유학을 처음 정착하는 곳이 저기 3군데라고 이제 들었었거든요. 첫 번째로 정착을 하는 곳이 밀라노. 밀라노 쪽에서도 많이 유학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저 아래 로마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피렌체인가 아무튼 그쪽에도 이렇게 유학을 준비하시는 한인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보통은 본인의 연줄이 이렇게 닿는 곳,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처음에 이렇게 정착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게 학교 선배가 됐든 본인 선생님의 지인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어쨌든 처음에 아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좀 가서 정착을 해서 준비를 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학교 입시철이 되면은 어차피 나는 여기 밀라노에 살지만 뭐 피아첸자 학교도 시험 봐야 되고 파르마도 봐야 되고 뭐 볼로냐, 뭐 로마, 베르가모, 또리노, 뭐 페스카라, 뭐 페사로 정말 이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5만 곳에 다 학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시험을 보고 그 합격한 학교 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그게 저는 조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밀라노에서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현재는 올해 9월 달에 이제 시험을 봐서 파르마 그 음악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자, 유학의 형태 두 번째. 이제 유학의 삶이라고 하죠. 이제 비자를 받고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이렇게 이탈리아에 왔어요.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그 소조르노라는 카드를 이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소조르노가 뭐냐면 네, 보이시나요, 여러분? Permesso di soggiorno elettrico. 뭐 외국인 뭐랄까 뭐 거주 허가증? 뭐 그런 개념으로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조르노를 이런 이제 카드를 발급을 받아야 되고 처음에 우체국에 가서 이 소조르노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 키트가 있어요. 이렇게 노란 봉투에 크게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뭐 본인 인적사항 이렇게 다 적고 그거를 다시 우체국으로 가져가면 이제 우체국에서 그거를 경찰서로 보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어디 경찰서로 오라는 이렇게 연락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에 가서 본인 지문을 찍고 또 이 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이제 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탈리아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게 이 소조르노 만드는 거. 이걸 가장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그 교통권을 또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밀라노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밀라노 이렇게 ATM이라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ATM 사무소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가서 이 교통카드를 이렇게 발급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생각보다 이 교통비가 좀 비싸요. 지하철 한 번 타는데 거의 뭐 한 2,000원 드나? 2,000원 더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아보나멘토, 이제 정기권을 아보나멘토라고 하는데 이 아보나멘토가 있으면 뭐 몇 세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만 27세 이하는 한 달에 22유로 정도면 뭐 지하철, 버스, 트람까지 이렇게 밀라노 정해진 구역 안에서 다 탈 수 있어요. 소조르노 했고 이거 교통카드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집을 구하는 건데 사실상 뭐 집을 구하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아시는 분의 집에서 이렇게 뭐 같이 살면서 유학을 준비하셔도 되고
아니면 워낙 밀라노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지역들도 집값이 비싸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의 룸메이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밀라노에서 혼자 살려면은 투룸이라고 하죠. 거실에 방 하나. 기본 못해도 800유로는 잡아야 될 거고 800유로도 굉장히 그냥 딱 기본 가격인 것 같아요. 800유로면은 1470원으로만 잡아도 1470원, 1500원으로 잡아보자. 바로 12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밀라노에서 혼자 살려면 거의 최소 한 달에 120만 원은 쓴다. 그래서 둘이나 3명, 뭐 많게는 뭐 4명까지도 이렇게 꼼빠 생활을 합니다. 아무튼 뭐 소쪼르노 교통권, 집을 이제 구하게 되면 사실상 처음에 터 잡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와, 저 처음 딱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기억들을 떠듬떠듬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기본이 다져졌다. 그러면 이제 내 삶의 루틴에 맞게 뭐 아침에 어학원을 가고 뭐 연습실에 가서 연습도 하고 뭐 내가 원하는 선생님 뭐 레슨도 받고 또 이제 극장이 이곳은 굉장히 도시마다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극장 가서 이렇게 연주도 보고 이제 이런 게 사실 거의 뭐 주된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에는 크게 즐길 거리가 좀 없다고 해야 되나?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취미를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PC방도 있을 거고 뭐 당구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물론 볼링장, 당구장도 여기는 있어요. 이탈리아에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굉장히 가격이 좀 비싸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튼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굉장히 조금 심심하다. 네. 심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의 삶을 굉장히 잘 조금 계획적으로 좀 이렇게 구상을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국 분들과 이렇게 가까워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 그리고 연습실 가. 연습실 끝나면은 집에 와. 집에 와서 밥 먹어. 그리고 저녁에 이탈리아어 공부. 그리고 자. 거의 이 생활을 한 달 정도 계속 그냥 반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는 친구도 없고 뭐 누구 이렇게 만날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인교회에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 교회 분들과 이렇게 또 안면도 트고 알게 되고 또 이제 같이 유학하는 이런 친구들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뭐 같이 밥도 한 끼 먹으러 가고 그 다른 친구 집 가서 뭐 같이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하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이제 콩쿨도 좀 많이 다니고 예. 뭐 어쨌든 유학의 대충 기본 형태라고 할까요? 예.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또 부분이죠. 두 번째 이제 유학의 비용. 유학의 비용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학교를 이렇게 유학을 나오기 전에 항상 들었던 말이 일단 독일 같은 경우는 학비가 굉장히 싸다.
원래는 뭐 학비가 없었다고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학비가 좀 생겼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독일보다는 싸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국보다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다라고 이제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 중에 뭐 이렇게 서울권 대학원 석사과정 다니는 친구들 얘기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와, 뭐 한 학기에 700만 원, 800만 원 뭐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700만 원, 800만 원이면은 거의 뭐 한 5천 유로? 네, 5천 유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5천 유로가. 근데 그거를 2학기에 걸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니까 만약에 한 학기에 700만 원씩이라고 하면은 1,400이잖아요. 와, 그럼 10,000유로거든요, 여러분. 이제 환율을 1,400원으로 잡으면 뭐 10,000유로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9,000유로 이상이에요. 근데 일단 여기 파르마 같은 경우는 등록금을 제가 학비를 1년치 2,000유로 정도 냈던 것 같아요. 2,000유로면은 뭐 한 300만 원 돈쯤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1년 전체 과정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한국 대학원에 비하면 뭐 4분의 1 가격이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다 이 정도 가격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밀라노 베르디 같은 경우도 1년에 4,000유로 이상이라고 했었고, 저기 로마 산타 체칠리아도 한 4,000유로, 5,000유로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한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는 것보다 학비는 거의 뭐 최소 2분의 1, 많으면 4분의 1까지도 비용이 적다. 예,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이탈리아에 왔던 11월부터 해서, 그러니까 12월이었죠. 제가 11월 말부터 왔으니까 12월부터 가계부를 좀 썼었어요. 그래서 가계부를 한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정말 딱 집세 내고 혼자 사는 기준은 아닙니다. 밀라노 같은 경우는 꼼빠를 한다는 기준이고, 제가 생각하는 집세는 500유로 안쪽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0유로 안쪽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집세 500유로를 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집세 500에 식비가 외식 같은 거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 300유로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외식도 좀 하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 뭐 이제 400유로, 500유로가 되겠죠. 그럼 넉넉 잡아서 한 달에 식비를 뭐 350유로, 뭐 한 400유로 정도 잡아볼까요? 400유로도 맞나? 아니다.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식비를 뭐 한 350유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외식을 만약에 많이 안 하면. 근데 조금 뭐 사 먹고 뭐 집에 손님 초대해서 같이 뭐 먹고 하면은 한 400유로. 그러니까 350유로. 오케이. 그럼 집세 500 그리고 식비 350. 식비 350. 집세 500에 식비 350. 그리고 이제 교통비 같은 경우는
뭐 도시 안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거든요. 뭐 그래봐야 밀라노 아보나멘도 뭐 30유로 뭐 그 정도면 쓰죠. 그러니까 500, 식비 350, 교통권 30. 근데 만약에 뭐 다른 도시 여행도 좀 왔다 갔다 한다, 뭐 기차 이렇게 타고 하면은 아니야, 이런 거는 조금 공부 이외의 부가적인 것들이니까 딱 기본적인 것들만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500, 350, 30. 핸드폰 같은 경우도 되게 저가 그 통신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150기가 9.99유로, 10유로 치면 뭐 한 15,000원? 예. 그것만 써도 뭐 큰 불편함은 없어요. 이제 뭐 다른 지역에 간다거나 뭐 그럴 때 조금은 통신이 끊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핸드폰 10유로. 그리고 뭐가 있을까? 뭐 쇼핑도 만약에 안 한다고 하고 본인이 가져온 것들만 한다면,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한다고 했을 때 집세, 식비, 교통비, 핸드폰 이렇게 하면 한 달에 그래봐야 900유로거든요. 900유로. 그러니까 오케이, 넉넉 잡아서 1000유로라고 잡으면 한 달에 1000유로. 그러면은 이탈리아의 한 달 평균 생활비가 대충 150만 원 정도 이제 나온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여행을 좀 더 가고 뭐 내가 어디 뭐 콩쿠르를 간다든지 뭐 스칼라 뭐 연주를 본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많이 쓰는 달은 뭐 2,000유로 쓸 수도 있고 뭐 2,200유로 더 많이 쓸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생활만 본인이 유지한다면 그냥 딱 평균 1,000유로 정도 쓴다. 한 달에 150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유학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150유로를 잡으면 너무 조금 궁핍하고 좀 이렇게 예민해질 수 있어요. 돈이 조금 예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조금 지출 비용으로 잡아두셔야 여기서 뭐 200만 원보다 150만 원에서 더 써도 좀 여유가 있고, 그보다 덜 쓴다면 뭐 이렇게 또 저축해놨다가 부족할 때 또 쓰면 되고. 어쨌든 근데 이제 이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말 내가 기본적인 것만 했을 때의 금액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콩쿨 나가고 뭐 레슨 더 좀 받고 어쩌고 뭐 하면은, 제가 진짜 돈을 많이 썼던 달에는 얼마 썼냐? 일단 9월 달에 한 1,700유로 썼었고요. 콩쿠르를 조금 많이 나갔었어요. 콩쿠르를 좀 많이 나갔고, 또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은 이제 학비를 좀 내다 보니까 거의 4,000유로 썼네요. 네. 10월 달은 한 4,000유로 썼고, 11월 달 같은 경우는 1,425유로, 예, 요 정도 썼네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면 사실 뭐 한 1,000유로가 150만 원이면은 200만 원도 뭐 한 얼마 안 되네요.
200만 원도 뭐 한 1,200, 300유로 좀 나오면 많이 나오려나?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더 많으면 좋다. 그치만 어쨌든 최소 예상 금액은 이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잡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비용에 관련된 얘기는 뭐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콘서바토리,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사실 거의 저희 학부 때 배운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시창, 청음 있고, 화성학, 그리고 이제 음악 분석 있고, 음악사 수업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뭐 특별한 수업이라고 하나요? 뭐 다른 대학교에는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다니던 학부 때는 이제 없었던 수업인데, 이제 쉐니까라고 해서 뭐 연기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감정을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뭐 걸음걸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장면들이 있잖아요. 딱 혼자 서서 아리아만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이중창도 있고 삼중창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액팅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배우는 수업이 있고, 또 이제 오페라 스코어 수업, 이제 스파르티토라고 하는데 오페라 하나를 이렇게 쭉 선생님이랑 같이 떼는 이제 그런 수업도 있고요. 뭐 가곡 수업 있고. 그래서 사실 학부 때 열심히 하셨다면,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다면, 언어가 안 돼서 이렇게 수업을 못 알아듣지 않는 이상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신 정말 저는 사실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한국에 있을 때도 언어를 잘해야 된다, 똑같이 노래를 잘한다고 하면 무조건 언어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당연히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됐었어요. 아, 그렇지, 뭐 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면 당연히 언어 잘해야지, 그 나라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의사소통이 막힘이 없을 정도는 이제 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정말 이 나라에 나와서 보니 진짜 이게 언어가 안 되면, 이 언어가 되고 안 되고가 내 유학 생활을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 수도 있구나, 그 정도까지 저는 조금 실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콘솔에서 배우는 거는 뭐 이 정도로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유학의 장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정말 좋은 점은 그냥 이 내 시야와 나의 이런 뭐라고 해,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정말 이 세상은 정말 넓다라는 거를 느끼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이 세상은 넓고 잘하는 사람은 많고, 정말 나는 정말 작은 존재구나.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언어. 이제 이 나라에서, 왜냐면 나가면 이제 계속 이 언어,
이탈리아어를 이제 써야 하니까 계속 듣고 말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 성악의 정말 기본 베이스는 이탈리아어잖아요. 대부분의 오페라들이 이탈리아어로 쓰여져 있듯이 이 언어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또 그것도 이제 하늘과 땅 차이죠. 예. 아무튼 뭐 시야, 언어, 그리고 좀 비용적인 면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비용적인 면이.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비 같은 경우 4분의 1 가격, 많으면 4분의 1 가격이고, 어차피 한국에서 이렇게 음식 먹나 여기에서 음식 먹나 나가는 식비 비슷할 거고, 또 이제 만약에 타지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타지에서 또 집 구해야 되는데 그 집 가격이나 뭐 여기 집 가격이나 정말 큰 차이 없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원을 가는 돈으로 정말 충분히 유학을 한다. 근데 이제 미국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유학의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아무래도 외로움이 좀 있죠. 어쨌든 뭐 짧으면 20년, 길면 뭐 26년, 7년, 8년 이렇게 한국에서 있었던 나의 뭐 친구들, 가족들, 뭐 지인들, 근데 여기 오면 사실 있긴 해요. 있기는 한데 정말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성과가 없다거나 뭔가가 되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자괴감도 굉장히 있고, 또 그냥 막연한 그냥 불안함도 있고. 이제 제 친구들, 저는 이제 인문계고등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금은 다 이렇게 취직을 하고 뭐 이렇게 선생님으로도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뭔가 이 노래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좋아라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냥 뭐 콩쿨에서 좀 결과가 없을 때라든지 뭐 조금 노래가 잘 안 될 때라든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참 마음도 좋지도 않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또 이겨내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죠. 어쨌든 뭐 굳이 단점이라고 꼽자면 뭐 그런 외로움과 스트레스, 그리고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저희 나라도 인종차별을 이렇게, 저희 나라도 인종차별을 하지만 이 이탈리아에도 생각보다 인종차별이 종종 있어요. 사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가 인종차별을 딱 한 번 당해봤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그 빈도수가 조금씩 일단 늘어나요. 확실히 늘어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칭칭총은 기본이고, 뭐 그런 좀 기본 좀 서비스에서 조금 그런 차이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저만 느낀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꽤나 빈번하다. 네. 그리고 이 나라는, 이탈리아는 정말 치안이 정말 좋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밀라노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이 안내 방송이 늘 나오고, 뭐 실제로 이런 대낮에 그것도 중앙역에서 이렇게 소매치기 당하고 칼로 이렇게 위협받는 경우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딜 가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치안이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치안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뭐 유학의 장단점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분명 이렇게 잘 준비하시면 또 길이 잘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년간 이탈리아에서 살면서 뭐 느꼈던 것들이나 뭐 유학 생활에 대한 좀 전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유학생분들, 그리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늘 화이팅 하시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In bocca al lupo. Ciao a tutti.